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만렙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박 주식 시작합니다. 벌써 5월이 됐습니다. 5월은 흔히 셀린 메이라고 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기 마련인데요. 5월 FOMC 또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등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굵직한 이벤트가 지나간 만큼 지금부터 어떤 전략을 세우는지가 참 중요하겠죠. 만렙박 주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도 만렙 가이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류태영 대표, 한동훈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국내 증시 점검해보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 하면 셀린 메이라는 유명한 격언이 떠오른데요. 이번에도 셀린 메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류태영 가이드님? 최근 들어가지고 한 10년 동안 미국 시장을 보면 거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 한 20년 동안 보면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셀리메이를 지금 시장에 적용을 그대로 한다는 건 조금 맞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맞다 안 맞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5월보다는 6월이 중요하죠. 특히 지금 증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변수가 많죠. 네. 그중에서도 특히 환율. 지금 뭐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160엔을 돌파했다가 일본의 뭐 측에서 좀 이제 개입을 좀 사실상 좀 했죠. 해서 좀 변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현재 156엔, 157엔, 158엔 요 사이에서 지금 변동을 많이 보이고 있죠. 이게 만약에 다시 이제 160엔을 뚫어버린다 그러면 또 이것도 좀 시장에 굉장히 또 달러가 더 강세로 가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시장이 좀 변동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한 4.7%요 밴드를 왔다 갔다 상단에 두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5%까지는 돌파하지는 않을 거다. 뭐 거기까지는 좀 막아낼 거다라고 좀 보여지긴 있지만 시장 자체가 여전히 연준이 금리 인하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들 그리고 최근까지 나왔던 미국의 어떤 물가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볼 때 아직까지도 시장은 너무 노이즈가 많아요. 그래서 5월은 변동성이 많을 것이다. 다만 5월 이후에 6월 시장 쪽의 방향을 본다면 6월에 조금 5월 시장을 빨리 커버해 나간다면 올 하반기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5월은 변동권 창세에 맞는 시장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고 그보다는 또 6월 시장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월은 좀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류태영 가이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한동훈 가이드님께서는 어떤 5월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올라가는 쪽보다는 좀 아래쪽 변동성이 좀 더 강할 그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또 무역 전쟁 또 굉장히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협상을 위한 뭐 주고받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또 중국이 보복 관세를 좀 미국에게 이제 매기겠다고 했고요. 그게 이제 12월 1일부터니까 지금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작이 되고 있고 미국 대선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금리 인하가 연기되는 부분들도 아마 좀 더 시장을 좀 올라가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가 연기된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러세요? 저는 이제 무서운 거는 금리 인하를 했는데 시장이 하락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카드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도 저가 매수를 못 하죠. 그런데 금리 인하가 연기돼서 시장이 좀 빠졌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신다라면 이런 이슈로서 시장이 좀 밀린다라고 하면 하락 때 좀 저점 매수를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대신 너무 이제 올랐을 때 사는 것보다는 지금은 하락 때 잡아서 좀 받을 때 파는 이런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좀 변동성을 이용하는 5월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월 증시도 변동성이 좀 큰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4월을 토대로 저희가 한번 5월도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월 증시를 돌아보면 밸류업 있었고요. 또
뭐 2차 전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가 물론 가장 빛나는 4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키 맞추기 장세들이 좀 보였단 말이죠. 하나가 오르면 또 다른 건 내려가고 자금이 부족해서 네.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5월에는 저희가 좀 어떤 업종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까요? 저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요. 올라와 있고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와 있던 반도체 장비주들은 최근에 좀 탄력이 둔화되면서 약간 고점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현상이 제 기억으로는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도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대규모 증설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증설하게 될 때 처음에 이제 올라가는 섹터들이 장비 쪽입니다. 예, 장비 쪽들이 많이 급등하죠. 먼저 선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럴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 뭐 지금은 SK에 합병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이름이 OCI 머티리얼즈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뭐 솔브레인 이런 기업들이 장비 업체들이 올라가는 그 1년 동안 철저하게 예면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증설이 완료될 때쯤 소재주들이 장비주들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소재들이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현상이 이번에 똑같이 또 반복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낸드도 최근에 수요가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AI 서버 때문에 디램 쪽도 최근에 좀 메모리가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감산했던 메모리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준다라면 저는 소재 쪽들 이제는 소재를 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소재를 네. 봐야 된다. 뭐 종목 잠깐 말씀드릴까요? 종목 뭐 주시면 좋죠. 대표적인 종목하면 저는 소재 쪽에서는 우리 이제 포토레지스트 대표적인 기업 동지세미캠, 그다음에 이제 식각 쪽에서 솔브레인 둘 다 이제 미국 그 테일러시의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쪽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재를 이야기해 주셨다면 어떤 업종에 주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업종의 주도주를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 이제 금리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도 좀 상당히 고금리잖아요. 그렇죠. 고금리 상황에 변동성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시장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올라갈 수 있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쪽을 봐야 되죠. 그렇게 따지면 총 뭐 매출 단위 대비해서 총 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게 성장할 수 있는 쪽을 봐야 되죠. 방금 우리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반도체는 반드시 좀 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요즘 소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웬만한 업종들 보면은 상당히 좀 주가 흐름들이 좋지가 못한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우리 출래 불사출이란 말 있잖아요. 봄이 왔건만 봄이 아닌데 반도체만큼은 진짜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삼성의 그 이 반도체 부분, DS 부분 같은 경우가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9천억대 나왔고, 그다음 사이닉스 같은 경우도 2조 한 8천억대 정도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동안 역대급 불황이었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하고 맞물렸냐면 AI 수요하고 맞물린 거죠. 최근에 그 뉴욕 증시에도 보면 TSMC라든지 ASML이라든지 또 여러 어떤 그 기업들 메타라든지 AMD라든지 슈마컴이라든지 슈컴 이쪽의 실적 발표들을 좀 보면은 대부분들이 보면 뭐 워낙 기대치가 높아 있다 보니까 네. 기대 이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안 주면은 주가들이 막 급락을 하잖아요. 최근 흐름 자체가. 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얘네들이 왜 그러면 기대 이상이 올라가는데 그 매출이 그만큼 못 따라가냐면 AI에 관련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이 심화되니까 각각의 매출을 좀 깎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그거는 반도체 업황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거의 다 뭐 세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관련주들이 지금 봄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 보면 우리 시장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장비나 부품이나 소재주들이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들이 일부 종목들을 빼고는 좀 주가가 크게 좀 아직 움직임을 못 주고 있습니다. 변동도 많이 보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장 자체의 어떤 수급과 심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시장은 펀더멘탈로 회귀한다고 봐야 되죠. 그럼 이번 5월 시장에 가장 큰 변동성이 나올 때는 네. 우리가 이익 성장률이 가장 빠른 앞단에 있는 반도체를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가 1분기 GDP가 깜짝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예상보다 0.6, 0.7 정도 퍼센트 포인트 더 나왔죠. 그 1.3이 나왔는데 이 중에 보면
내수 부분을 빼고 대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이걸 이끌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반도체를 그렇게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변동성에 꼭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까지 주식시장에 굉장히 또 뜨거운 게 뭐냐면 전력주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 이유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전력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다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그걸 지금 빅테크들이 못 따라가니까 따라서 전력 수급을 빨리 땡기려고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변압기 만드는 공장 그 기업들이 한 20개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정말 별로 안 작네요. 되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초고압 변압기 만드는 회사들은 그 가운데 20%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국내 이제 뭐 이런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주들, 그다음에 최근에 뭐 대원전선이라든지 대한전선 같은 전선주들 주가 움직임도 좋죠. 이게 다 따지고 보면 AI에 관련된 부분들. 중심에는 AI가 그렇죠. 항상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 시장 변동성에도 우리는 그런 쪽에 특히나 많이 주목해서 집중하면은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되고 네. 최근까지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보면은 화장품주들도 좋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대세로 간다는 어떤 흐름보다 계절적 요인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런 엮어서 본다라면 1순위는 여전히 5월 변동성을 이용해서 우리 좀 반도체 쪽을 가장 포트의 중심에 두고 일단 보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월에도 반도체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말고 또 최근에 반짝 주목받는 업종이 있다면 바로 조선 업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중 갈등에 따라서 반사이익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선주 랠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태영 가이드님? 일단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조선주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매출 이익률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들한테는 이익적인 측면이 크죠. 네. 뭐 그거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 그다음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가 보면 이 조선업황들이 보면 해외 방위산업 쪽에 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페루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다음 2차 물량 같은 경우도 현대중공업이 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긍정적이고, 특히 1분기 때 보면 LNG 운반선이라든지 이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친환경 어떤 선박 수준 물량을 거의 우리가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보면은 늦게 환율 자체도 유리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성과도 굉장히 역사적 최고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선주들의 어떤 실적 상향 자체는 꾸준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대비해서 좀 강력한 어떤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HD 현대 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 지주사로서 역시 좀 저평가되고 있다고 있는 HD 뭐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겠나 그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보면 조선주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좀 추매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가이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주들이 그럼 우리가 저 추격 매수할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게 단발성이냐 아니면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냐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추격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조선업종을 봤을 때 한 1년 정도는 나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이제 업황이 회복됐을 때 한 2년 정도는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지난 연도에 보면은 우리 대형 그 LNG선 업체들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아졌어요. 이미 턴어라운드 시작이 됐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이제 뭐 아주 오랜만에 양 3대 이 조선사들이 전부 다 흑자를 달성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 그동안에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원자재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걸 이제 성과에 반영하지 못하니까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저가 이 수주들이 좀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계속 바뀌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다라면 올해 1년 정도까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타르 수주를 거의 우리나라가 다 독식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카타르 LNG선.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다 수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제 다른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배에서 보면 컨테이너선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컨테이너선의 점유율은 거의 지금 중국이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LNG선 쪽에서 약간 좀 문제가 생기면 조선주들은 또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하고 내년 초반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드니까 그래서 조선주들은 매매는 가능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눌림을 이용한 매매가 주식은 항상 기술적 반락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런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하시고 또 올라가면 파동을 이용해서 정고점에 좀 올라갈 때 정고점을 뚫어낼 때 좀 단가 좀 팔았다가 또 다시 밀리면 이렇게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